대선 후보들이 부동층이 가장 많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대구 경북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대구 경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배구 대회가 일과 중 열리면서 업무 침해 논란이 커지자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교총이 일과 시간 활동을 중단하고 대회도 휴일에 열기로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달성군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낙동강변 골프장과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딴 관광지 개발에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다음 달 초 황금 연휴 특수를 잡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이번 대선에 표심 변동성이 높고 부동층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늘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3명의 후보가 찾는 등 대선 후보들이 대구 경북 지역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보수층 표심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안보 대통령, 서민 대통령을 내세우며 이틀 연속 대구 경북을 흩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구에서 선거 전날까지 2번 더 올 겁니다. 2번 더 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구에서 길을 막아가야지 기가 좀 살아요. 안철수 후보도 최근 이탈하고 있는 보수 지지층을 잡기 위해 대구 경북을 방문하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진짜 통합정부 만들겠습니다. 대구 시민, 경북 도민의 무너진 자존심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당 안팎에서 후보 단일화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후보도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이번 주만 2차례나 대구를 찾으면서 젊은 층과의 교감 확대에 나섰습니다. 단일화 안 하시고 계속 끝까지 가신다 하셨는데 그거 계속 하시는 건지? 네, 끝까지 가요. 네. 단일화는 명분이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자유한국당이 하던 그런 식의 보수 정치, 그거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박영선 선대위원장도 어제 경주와 구미, 대구를 잇따라 방문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오는 30일 대구 동성로에서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캐스팅 보트 지역이다 보니까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승자가 사실상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력 주자들의 어떤 TK 방문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대선 승리에 가장 중요한 고지로 평가받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잡기 위한 각 후보들의 경쟁은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선 전국에 밀어붙인 기습적인 사드 배치 이후 성주와 김천 주민 그리고 사드 반대 단체들의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드 배치 철회가 아니라 사드 철거라는 명분을 두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습적인 미군의 사드 핵심 장비 반입 이후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은 예전과 같이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없는 기습적인 반입에 이어 다음 달 초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필사적인 저항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온다 하면 뭐 또 뭐 가서 앉았지 뭐. 갔다 우리 끌어먹기나 밀고 들어가기나 뭐 수 내겠지. 그들한테 맡겨야지 뭐. 죽는 거는 우리 사자이다 막. 원불교를 비롯한 5개 종단 등 종교계들도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전국적으로 평화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가구도 달라졌고 저희도 달라졌고 종교인들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연대를 해서 종교연대도 하고 또 저희 최선을 다하고 해서. 이들은 또 서울 광화문과 소성리 마을에서 각각 무기한 단식과 천만배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도 주민 동의와 국회 논의 없는 사드 배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사드가 철거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각오입니다. 그 부지 공사를 위해서 여기를 드나드는 모든 차량들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막아낼 것입니다.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좀 궁극적인 평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압박하고. 이들 단체들은 사드 배치 철회해서 주한미군 사드 철거로 투쟁 방향을 전환하고 추가로 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는 기존의 발표를 뒤엎고 군사작전하듯이 한밤중 기습적인 행태를 보인 정부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빈집 등이 남아도는 도시를 이른바 축소도시라고 합니다.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축소도시가 20곳으로 나왔는데 경북의 3분의 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로 기업체와 젊은 층이 떠나면서 지자체의 세수가 줄고 부동산이 방치되고 노인층이 늘면서 공공서비스 유지 비용은 증가해 결국 재정 상황이 악화돼 삶의 질 하락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빈집 등 기반 시설이 남아도는 이른바 축소도시. 국토연구원 도시정책연구센터는 지방 중소도시 77곳 가운데 20곳을 축소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경북에만 영주, 안동, 문경, 상주 등 7곳 3분의 1이 분포합니다. 축소도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고령화 사회 이상인데 특히 경북은 경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공가율, 즉 빈집 비율은 매년 크게 늘어나 전국 평균 6.5%의 2배 수준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돼 안동, 상주는 15%에도 못 미칩니다. 축소도시들은 설치비 기준 100억 원 이상 공공시설 유지에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시계획은 여전히 인구 증가를 가정한 성장 위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하고 개발 사업을 벌이고 하다 보면은 재정 상황이 너무 악화돼서 디트로이트처럼 이제 파산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도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도시 기능을 존속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성장 지향적 도시계획 방식에서 인구 축소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배구 대회가 일과 시간에 열리면서 불거진 논란과 교육당국의 석연찮은 관리 감독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교총이 일과 시간 활동을 중단하고 대회도 휴일에 열기로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교총 주관의 초등교사 배구 대회는 80여 개 초등학교가 참가해 지난주부터 예선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물론 연습도 일과 시간에 하면서 업무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어제부터 일과 시간 내 연습과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앞으로는 학기 초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교원 인사도 2월 말에서 2월 초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활동 자체도 이제 4시 반 이후에 방과후 이후에 하는 거나 2월 한 달은 완전히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달로 하고 지금 또 그 달로 하고 3월 한 달은 교육 월요일 달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구 대회를 주관하는 대구교총은 관행적으로 해온 일과 시간 경기 조정은 물론 평일 대회도 앞으로는 휴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과 시간 경기가 계속됐고 대회 경비 지원은 특혜라며 특별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감사 결과 관련자들 엄중 문책을 하고 또 출장비 등 경비가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전액 환수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특정 단체의 일과 시간 배구 대회가 업무 방해와 교육당국의 묵인 논란을 불러오자 이를 계기로 대회 자체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달성군이 낙동강변에 골프장을 만들겠다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빛을 산 케이블카 건설도 추진되고 있는데 관광을 이유로 환경이 엄청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변, 2015년 한국 잼버리 대회가 열린 곳입니다. 달성군은 이곳 21만 제곱미터 땅에 75억 원을 들여 9개월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용역 조사를 맡긴 결과 야영장이나 다른 시설보다 골프장의 사업성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 달성군의 사업 추진 이유입니다. 달성군은 특히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골프장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변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환경오염을 부를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골프장에 한번 들어서게 되면 강변 주변에 우적전의 개발이 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런 직수낙동강 자체가 골프장 예정지인 이곳은 낙동강 하천 지역이어서 달성군청은 현재 자연 훼손과 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두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 훼손 논란을 부르는 관광 개발은 비슬산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달성군은 비슬산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에서 정상부근 참꽃 군락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견사와 암계류 등 문화재를 피해가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전기차가 운영되고 있고 수요도 많지 않아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훨씬 적다면서 설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우리가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여러 부분 다 봐가지고 이게 과연 어느 쪽에 이게 실익이 많은지 그걸 보고 저희가 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달성군은 지난해 관광 산업으로 7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환경 훼손 논란도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제19회 경북 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늘 안동 시민운동장 등지에서 열렸습니다. 도청 이전을 한 뒤 처음으로 안동에서 열린 이번 체전에 5천여 명의 장애인과 임원 등이 참가해 실력과 열정을 겨뤘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장애인 체전 볼링 경기장. 스트라이크로 볼링핀 넘어지는 소리가 경기장을 울리고 청각장애 선수들은 수화로 서로 용기를 북돋웁니다. 휠체어 선수들도 좋은 성적에 환호했습니다. 다치게 한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집에 있다가 이런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가하게 되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4월의 화창한 날씨 속에 100m 달리기와 계주 등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달리는 열정은 남다르지 않습니다. 육상과 족구, 수영 등 12개 종목에 걸쳐 열린 경북 장애인 체전에는 5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 도장의 명예를 걸고 열전을 펼쳤습니다. 본갈로 이렇게 좀 열리면 좋겠죠. 자축 겸 장애인들도 이래 모이니까 한 자리에서 놀 수도 있고 좋아요.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경기장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등으로 선수들의 불편을 줄이는 등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안동으로 도청을 옮기고 나서 첫 도장애인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그리고 함께하는 세상 만드는데 도에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알찬 준비에도 불구하고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울릉군 선수단은 인원 부족과 장거리란 이유로 참가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경북 장애인 체전에 이어 내일부터 영천 시민운동장에서는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5월 첫주 황금 연휴 특수를 잡기 위해 유통업체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운데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경쟁이 그야말로 치열합니다. 권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간에 낀 평일에 휴가를 내면 최장 11일에 황금 연휴가 생기는 다음 주. 지역의 한 백화점은 황금 연휴 손님몰이를 위해 황금을 선물로 주는 경품 행사까지 마련했습니다.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선물 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보고 다양한 행사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기 완구 및 의류 상품을 나들이족을 위해서는 캠핑 상품 등 아웃도어 상품을 최대 30에서 60%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유통업체 식당가에서는 어린이날에 어린이와 함께 오는 손님이나
어버이날에 부모님과 함께 오는 손님에게 식사 가격을 할인해 줍니다. 역시 황금 연휴 특수를 잡기 위해 주제별 선물 상품전과 일정 금액을 사는 고객에게 사은품 증정 등 사활을 건 고객 유치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탱탱볼 같은 행사나 커리커처 같은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화점과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아울렛에 맞는 그런 가성비 있는 상품들을 유통업체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번 달 봄 정기 할인 행사에서 대부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는 더 많이 생겼는데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아 체감 경기는 말 그대로 엄동설한입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황금 연휴 특수를 잡으려고 전쟁 아닌 전쟁에 나선 유통업체들 가운데 누가 승자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문화와 기술, 경제 융합형 도시혁신지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용역에서는 경북도청 이전터를 도시박물관과 대구시민청, 도시혁신 허브와 청년문화 플랫폼, 시민여가 지원 기능과 공공비즈니스 집적 기능 등 6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본관과 교육청 등 즉시 활용 가능한 건물에는 도시박물관과 도시혁신 허브 기능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4월 회의를 열고 대선을 앞두고 보다 깊이 있고 밀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도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앞으로 개편을 통해 뚝심 있게 유익하고 공정한 방송을 해줄 것과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상주 낙동에서 영천 부간을 잇는 94km의 상주 영천 민자고속도로가 오는 6월 28일 정식 개통됩니다. 개통을 전후해서 축하 행사로 6월 18일은 군위에서 걷기 대회가, 24일은 영천 마라톤 대회, 25일은 상주에서 자전거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상주 영천 간 거리가 57분으로 30분 단축되고 상습 정체 구간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 김천 구간의 교통 혼잡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와 IBK 기업은행이 협약을 맺고 모두 100억 원의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해 경북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50억 원씩 동반성장 협력 자금을 출연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시중금리보다 1.1에서 2.4%포인트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합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기업은행 취업 포털인 IBK 자벌들을 통해 정규 직원을 채용하면 채용 인원당 50만 원의 특별우대 펀드도 기업 측에 제공됩니다. 40대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49살 A 경사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20대 B 순경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감찰을 받은 뒤 전보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A 경사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 건설사 사장 살해 암매장 혐의로 기소된 44살 조모 씨의 항소심에서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처우 개선이 되지 않아 배신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사장인 46살 A 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살해해 군위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2시 31분쯤 포항시 송도동 앞 형산강변에 정박해 있던 소형어선 3척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어선은 3톤과 2.5톤 규모의 소형 어선들로 소방당국은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오늘 과메기를 1차 산업에서 벗어나 2차, 3차, 고차 가공식품으로 상품화하기 위한 개발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갖고 우수 가공기업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5천만 원 내에서 시제품과 디자인 개발 과정의 검사 인증비 지원을 비롯해 수출 상담회와 기업 맞춤형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또 지난해 개발한 14개 시제품의 제품 고급화와 시제품 실용화 기술 이전 등의 메뉴 개발을 지원합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